안녕하세요, 율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C# 언어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 보기 위한 기본적인 그 환경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C나 C++이나 C샵이나 자바나 기타 등등 다 똑같아요. 저희가 프로그램 만들겠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를 만드는 것이고 컴퓨터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의 그 스위치 조작을 이용한다는 거고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게 되면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이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급 언어를 이용해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C나 C++, C샵은 다 동일한 연산자들을 갖고 있는데 3 더하기 4 같은 연산자를 통해서 이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걸 만들겠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번역기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저희는 그냥 수학식처럼 생겨먹은 이 내용을 가지고 번역기를 한번 돌리면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 더하기 4와 같은 수학기호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번역기를 쓰는 건데요. 저희가 이 내용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강의를 통해서 얘기했던 거라서 조금 말이 좀 빨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번역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공하고 있는 그런 그 사이트에 가시면은 번역기와 함께 통합 개발 환경인 IDE를 같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이트에 오셔서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이제 이 화면 보면서 저절로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된 실행 파일을 실행하면은 이런 도구를, 멋진 도구를 설치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주소에다가 뭐라고 쓰게 되냐면은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쓸 겁니다. visualstudio.com이라고 쓰시면은 자, 이 사이트에 오시면은 밑에 좀만 내려와 보시면은 이 두 가지 버전의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어요. 이 녀석은 이제 개발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합쳐놓은 통합 개발 환경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기, 컴파일러라든지 또는 편집기, 또는 디버깅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협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최근에 등장한 건데 이 녀석은 코드를 편집할 수 있는 편집기의 능력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편집기에다가 물론 이제 우리가 번역기를 꽂고 또는 다양한 디버깅 도구를 이제 플러그인을 꽂을 수가 있어서 이것도 잘하면 플러그인을 잘만 연결하게 되면은 통합 개발 환경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제 모아서 사용할 수 있긴 해요.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지는 않아서 윈도우즈 환경이라든지 맥 정도에서만 쓸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리눅스라든지 맥이나 또는 윈도우즈라든지 모든 플랫폼에 쓸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그 편집기를 기반으로 한 녀석으로서 코드 편집할 때 많이 쓰고 있는데요. 되게 경량화되어 있고, 근데 저희는 이쪽 기능을 쓸 거예요. 그래서 C샵 개발할 때 여러분들이 뭐 유니티 개발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유니티 설치한 다음에 유니티 개발한 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만들겠다라고 하거나 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만들겠다라고 할 때는 이걸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갖다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2019 클릭하시면은 페이지 전환이 일어나고 저절로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돼요. 이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다운로드되는 파일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에는 이걸 클릭하시면은 다시 한번 다운로드를 요청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다운로드 요청하게 될 건데요. 저희는 이미 다운로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쓸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제 두 개가 다운로드가 됐는데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면은 이제 설치가 진행되는데 이 설치 파일의 내용을 보시면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실제로는 뭐 1.27MB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용량이 적은 이유는 이것이 실행되고 나서 이제 설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때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한 것들이 다운로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연결해 놓고 나서 이거 설치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모두 완료된 것은 아니고 인스톨러를 위한 그런 파일만 다운로드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하겠다라고 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기반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 플랫폼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쭉 내려보시면은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뭘 설치할 것인가. 저는 C샵을 이용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업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것들 다 체크할 겁니다. 이거 다 설치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다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C샵이라든지 비주얼 베이직 및 F샵을 이용해서 WPF 윈도우 폼을 개발하겠다. 이거 하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도 지금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선택해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를 누르려고 했는데 위에 살짝 보시면은 용량이 33.61기가가 필요하대요. 용량이 꽤 많죠. 이거를 인터넷으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죠? 꽤 오래 걸릴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고 설치 누르신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다른 일 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설치 버튼 눌러놓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화면을 멈춰놨다가 이제 완료가 다 되면 그때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해서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 버튼 눌러서 재시작한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시작이 완료된 상태에서의 화면인데요. 여기서 시작 버튼 누르시면은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새로 설치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설치된 목록에 보시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2019년 버전의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17년 버전의 비주얼 스튜디오도 설치했기 때문에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한번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 설치됨이라고 하는 라벨이 지워졌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이거 클릭해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띄우게 되면 저랑은 좀 화면이 다를 겁니다. 저는 한번 실행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뭔가 설정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의 대화 상자가 뜨고요. 사이즈는 한 요만하게 하나 뜰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은 아마 로그인 버튼이 하나 보일 거예요. 갑자기 로그인 버튼 나와서 로그인 하라는 얘기인가? 안 해도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로그인하지 않고 실행하기라고 하는 걸 누르게 되면은 저와 이제 비슷한 화면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만드셔서 로그인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몇 가지 부가적인 서비스를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로그인 하시는 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이라는 게 있고 아니면 여기서 프로젝트 만들기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이걸 닫겠습니다.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한 이유는 사실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번역기, 이제 C샵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이제 코드 작성할 건데 그 작성된 코드를 가지고 컴파일 과정,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번역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해서 겸사겸사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운받은 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번역기 같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 가셔서 요 폴더 보이시죠? 폴더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디벨로퍼 커맨드 프롬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자, 이 녀석 뭐냐면 일반 그냥 도스 창이에요. 이제 커맨드 창인데 커맨드 창과 다른 건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cd 엔터 친 다음에 cd 루트로 갈게요. 엔터 친 다음에 자, cls 눌러서 화면을 지울게요. 이렇게 보면 그냥 도스 창이잖아요. 근데 패스라고 하는 환경면서 보시면 이 패스 환경면서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윈도우즈가 제공하고 있는 도스창 한번 열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녀석에서 패스를 치게 되면은 여기 좀 많네요. 제가 좀 설치한 게 많아서 그래도 아까 우리가 봤던 것보다는 그 내용이 좀 적습니다. 어쨌거나 이 패스라고 하는 환경면서 뭐냐면요, 저희가 도스창에서 어떤 명령을 입력을 하고 엔터 치게 되면은 이 명령어가 없다고 이렇게 나오면서 오류가 나기도 해요. 이 명령을 입력했는데 엔터 치고 나서 이런 메시지가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이 콘솔, 이 도스는 이 명령이 도스 내부적으로 지원하는 명령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없으면 현재 디렉토리에서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실행 파일을 찾아요. 거기도 없으면 여기 있는 그 환경 변수 중에서 패스라는 환경 변수에 등록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뒤져서 처음에 여기를 뒤지겠죠. 여기 뒤져서 거기에 요 이름을 갖고 있는 실행 파일을 찾아보고 없으면 다음 디렉토리를 뒤져요. 다 뒤져가지고 그래도 없으면은 이런 메시지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번역기를 하나 쓰려고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했는데 그 번역기 이름이 C# 컴파일러입니다. 지금 현재 그냥 도스창에서는 C# 컴파일러가 없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 등록되어 있는 경로 중에서 C# 컴파일러가 있는 경로가 여기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번역기를 쓰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C# 컴파일러가 있는 위치에 가서 이걸 실행하거나 아니면은 환경변수 패스에다가 얘가 있는 위치를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등록하는 거 귀찮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작 컴파일러에 있는 그 환경명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은 경로가 더 길어지게 되고, 다른 명령 실행할 때도 검색하는 그 수행 속도도 느려지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게 되면은 시작 컴파일러에 있는 위치가 등록된 환경 변수를 갖고 있는 그런 콘솔을 제공해 줍니다. 와, 되게 많죠? 여기서는 시작 컴파일러를 한번 엔터치게 되면은 컴파일러 버전과 함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컴파일러가 동작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 컴파일러 이용해서 번역할 때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번역할 건데요. 그렇다면은 번역기를 쓸 때 왜 굳이 도스창으로 옵니까? 이 번역기가 이제 콘솔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번역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도스창을 열어서 간단하게 번역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도스에 대해 잘 알아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몇 가지의 명령어만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도스 같은 이런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의 어떤 쉘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하면 할수록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져요. 지금 좀 어렵더라도 시작할 때는 이 가장 기본적인 도구 번역기만 가지고 프로그램 좀 간단하게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만든다는 거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통합 개발 환경을 이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윈도우 환경에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또 그 다음 시간 정도까지만 처음으로 편집기로는 메모장 같이 아주 단순한 편집기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번역기를 직접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을 또 이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코드라고 하는 걸 직접 한번 작성해보고 번역기를 통해서 한번 번역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